제어비 시스템의 장점은 이 제어비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그만큼 어항을 극단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드는 금액은 제 생각에는 1000리터 아래에서는 그닥 차이가 없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비 시스템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를 권하지는 않고요.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과학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고 그런 단순히 예를 들어서 니모 2마리만 키우겠다 아니면 LPS 정도만 키우겠다 하는 경우에는 제어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돈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겠지만 나는 정말 자연 생태계를 구축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수조를 유지해보고 싶다. 아니면 난 제어비 특유의 발색과 깨끗함이 좋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형님을 뵈러 부산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죠. 네. 저는 일단 리프 패밀리랑 리프 클럽, 그 해외 사이트 리프트리프에서 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수라고 하고요. 현재는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산호수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그러면은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제오빗은 컬 & 저트라고 독일의 회사가 만든 약품 라인업인데요. 그러니까 브랜드 같은 거죠. 나이키처럼. 이 제오빗은 여기 보시면 이 제오빗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안에는 이제 돌이 들어있어요.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돌이 이름이 제오빗입니다. 상표명이. 그래서 이 돌이 핵심이어서 제어비 시스템입니다. 제올라이트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이상적인 환경에서 산호를 사육하는 게 제어빗의 모토입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약품군도 많고 좀 복잡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제어빗에서 사용하는 이 제어빗 제올라이트는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흡착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암모니아 자체를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거죠. 이 암모니아를 이 제올라이트 표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다시 빼서 양분으로 삼아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된 양분으로 자란 박테리아를 산호에게 먹이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제올라이트는 양날의 검 같은 성질도 있는데요. 이 제올라이트를 방금까지 한 말만 들어보면 쓰면은 되게 좋겠네 하는데 이 양이온 치환이라는 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암모니아만 딱 치환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암모니아의 암모늄 이온 상태의 크기와 이 칼륨이라는 원소의 이온의 크기가 아주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칼륨도 암모니아만큼이나 흡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항에서 칼륨이 380ppt 이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민감한 산호부터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KZ사에서는 K-밸런스라고 하는 칼륨 보충제를 반드시 꾸준히 사용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나 다른 해외 유명 제어비 유저들, 국내 제어비 유저들 또한 K-밸런스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온 치환이라는 것이 또 엄청나게 강력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올라이트를 리액터에 넣고 통제된 양과 통제된 유속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이 양이온 치환이 너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미량 원소나 대량 원소의 밸런스 문제가 발생해서 산호가 빠르게 말라 죽거나 괴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올라이트 리액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용 리액터에 마그네틱 바라고 해서
자석이 달린 손잡이가 별도로 달려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면은 안에 들어있던 제올라이트 미디어가 흔들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섞이게 되는 간단한 장치가 추가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진 유기물과 박테리아 그리고 박테리아 사체를 총칭을 뮨이라고 합니다. 이 뮨, 이것들은 이제 산호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해진 양의 물이 시간당 흐르게 해서 딱 이 정도까지만 치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올라이트 이 봉투 하나가 1000ml, 즉 1리터인데요. 이게 400리터급 물량에서 사용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제오빗 유저들은 그것의 절반이나 혹은 한 80% 정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당 최대 유속은 400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시간당 300에서 350리터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올라이트는 해수 환경에서 녹는 성분의 암성은 아니지만 이 양이온 치안에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어항 내에 얼마나 많은 유기물질 발생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환 주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이제 제가 일보기님과 상의를 해서 테마리움에 협찬을 받아서 빌려온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이 아무래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오빗 어항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제품과 부수적으로 이거는 쓰면 좋다 하는 제품들인데요. 먼저 제오빗에는 베이직 4라고 해서 제오빗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제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오박, 제오빗에 들어가는 박테리아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오스타트, 제오빗에서 사용하는 카본 소스인데 제오박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카본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오라이트, 제오빗이죠.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활성탄인데, 활성탄은 흔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오빗에서는 14 day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기 물잡이를 14일로 끝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로디와 같이 완전히 정제된 물 혹은 증류수를 사용해서 물을 받고 소금을 풀고 샌드를 깔고 락을 설치하고 장비들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정석적인 다른 어항과 다를 바가 없는데, 제오빗은 프로바이오틱스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락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라이브 락에 있는 다양한 균을 이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특정 균만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라이브락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나 다른 유저들의 경우에도 라이브락으로 세팅한 경우가 데드락으로 세팅한 경우보다 훨씬 결과가 좋았습니다. 제오 리액터를 설치하고 약품을 때려 넣게 됩니다. 이때 때려 넣게 되는 약품은 제오박, 제오스타트, 스펀지 파워,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이제 때려 넣게 되는데, 이렇게 14일 동안 이 세 가지 제품과 활성탄 그리고 제올라이트를 이용해서 박테리아를 최대한 빨리 번식시키면서 어항 세팅 당시에 발생했을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들이 빠르게 번성하기 때문에 14일 이후부터는 천천히 물고기와 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스펀지 파워는 실리카라고 해서 규소를 원료로 한 규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갈색 조류인 다이에톤부터 어떤 스펀지나 멍게 혹은 일부 아크로포라의 조직에서도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해수염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RODI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산염을 원천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규산염이 많으면 다이에톤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소량은 꾸준히 필요하고 소모 또한 빠른 물질입니다. 이 초기에 스펀지 파워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이에톤을 발생합니다. 이 기술들은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빠르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규산염을 약간씩 스펀지 파워로 넣어줌으로써 산호에게 공급하고 물을 정화해주는 스펀지에게 공급하는 것이 이 스펀지 파워의 역할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제오빗에서는 스테이지가 0, 1, 2, 3로 나뉘게 되는데요. 스테이지 0는 아까 말한 14데이즈 프로그램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물이 잡히는 한 30일까지를 얘기하고, 스테이지 1은 이제 생물을 넣고 기르는 환경인데,
이 스테이지 1은 다른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부영양 환경으로 점점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제오빗에서 제오스타트나 여기 보이는 제오짐 혹은 여기 보이는 코랄 스노우 여기에는 없지만 바이오메이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는 아웃풋의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서 어항을 최대한 비영양화 시키고 유기물질들을 제거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테이지 2는 이제 약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부영양이나 빈영양을 치닫지 않는 밸런스가 맞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스테이지 2에서 많이 머무는 이유는 이 스테이지 2가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올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 관문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테이지 2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제어빗 발생이나 제어빗의 장점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산호초의 생태계를 모방하고 어떤 우리가 제어빗 컬러의 상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 3로 넘어가야 되는데 스테이지 3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 산호초만큼이나 빈영양 환경이 유지가 되고 이때 어떤 플러스 인풋의 역할을 하는 약품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 모든 산호가 말라 죽는 환경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산호초 환경을 모방하는 만큼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거의 모든 산호들이 우리 통상적인 부영양 환경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밝고 화사한 파스텔 컬러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제어빗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랄 스노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부영양 환경이 아니라면 폴립 활성도를 위해서 코랄 바이탈라이즈를 꾸준히 주면은 좀 더 많은 폴립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폴스 엑스트라 우리가 사랑한 해수의 모든 것 다 무신사랑 해 물신사